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백화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백화 유형이 제가 청무집, 그다음에 산반, 그다음에 서반, 서반 또는 소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고 다시 청무집을 다시 두 부류 또는 세 부류로 나누고, 자, 이번 시간에는 백화 중에 산반에서 나오는 백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건요. 앞에 지금 난초가 보이죠? 이거는 백화는 아닙니다. 자, 뭐냐면 노란색으로 피는, 보면은 기부 쪽으로 노란색이 강하죠. 자, 근데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난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기부 쪽으로 백색이 저렇게 산반이 들어가. 이게 앞에 지금 서반이 아니고 아주 곱게 들어가는 산반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서반으로 보여요. 서반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산반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백색일 경우, 자, 이제 확률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개체를 봤는데 몇 개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요 모양에 따라서 가운데 중심으로, 화판 중심이죠, 중심으로 녹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백산반화가 되겠죠. 녹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백화로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경우가 반반 될까요? 어쩌면 산반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꽃이 언제 맺으냐에 따라서 그 녹이 있고 없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늦어도 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반이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꽃이 일찍 형성이 되면 녹이 아주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산반 백화 또는 산반화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백화라 같다, 산반 백화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종자 선별이 먼저겠죠. 사실은 꽃을 보고 산채되는 것보다는 잎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먼저 잎으로 산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종자를 만나는 것도 난가게나 산채인한테 또는 산에서 내가 직접 만나는 것 말고는 흔치 않겠죠. 자, 그러면 직접 내가 산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저 1년이면 제가 거의 300일 가까이 다닌 적이 몇십 년 됐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죠. 그런 때 만난 것이 고작 한 서너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반이 거의 1000포기 이상 만나야 그 한두 품종 만날까 말까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확률이. 우리가 실제로 전시장이나 또는 그 상인 판매전을 가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 백색 무늬나 황색 무늬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저는 이제 구입을 하러 들거든요. 저도 꽃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떤 꽃이 연상이 되고 이렇게 짐작이죠. 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확률이 단지 높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발색 방법이 따로 있느냐? 요런 정도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갖고 계셨는데 나는 백화로 피고 싶다, 산반 백화보다는 백화가 더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런 꿀팁을 드릴게요. 자, 화통으로 쉽게 잡혀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화통을 씌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태를 도톰하게 덮어놔요. 그 다음에 10월 달 정도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왜 그러냐면 산반화는 특징이 뭐예요? 약간 길어지죠. 산반이 많이 먹으면 길어집니다. 꽃을 늦게 달으면 동글동글해지는데 일찍 달으면 더 길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게 달을수록 좋은데, 늦게 다는 방법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화합이나 시기 때 온도가 높아지고 일조량이 있으면 곧 달죠. 예. 제가 25도, 6도, 25도, 6도 요 정도 됩니다. 요게
한 일주일 정도로 지속되면 화합은화가 된다. 그래서 그 5월 말에서 6월 초에 첫 번째 화합은화 된다 그랬죠. 요걸 늦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광을 하고 밑에 땅에다 늘어놓으면은 그때 꽃을 안 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2차나 3차에 늦게 좀 달아보면 화형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꽃이 이제 형성이 돼서 그 10월 달 정도에 수태를 열고 화통을 씌우고 다시 덮어요. 덮어서 12월 말까지 끌고 가서 화통을 벗겨놓고 그대로 그 꽃봉오리를 다 수태로 덮습니다. 이렇게 하고 펴보면 그 가운데 중심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약간 우윳빛으로 변해요. 엽록소가 제거되면서. 그러니까 가해 쪽으로 갈수록 흰색이 강하고 가운데에서는 약간 우윳빛이 아이보리 이런 정도 색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아주 매력적인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백화, 소위 산반에서 나오는 백화는 그거 말고는 아주 특별히 더 뛰어나게 나오는 형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난초는 완전히 황색으로 펴요. 황색으로 피고 거기에 얇은 솔가루 잎을 뿌려놓은 듯 이렇게 피는 이제 산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이 사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이뻐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화색이 또 아주 뛰어나고 그런데 흰색도 만만치 않다. 예, 이렇게 노란색이 아닌 흰색이 흰색으로 서호반 저렇게 이제 기부 쪽으로 들어가 있는 서산반개처럼 이거는 서산반에 가깝죠. 예, 이렇게 됐다면 눈여겨 보셨다가 가격이 저렴하면 갖다 한번 잘 키워서 꽃을 보시면 놀라운 꽃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률이 그만큼 높은 부분 제가 경험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제가 서나 서호반 관련해서 색화 중에 이제 백색이 나올 확률이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